62살의 정미라는 추석 당일 새벽 6시 반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죠. 전직 약사였던 그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회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엔 이미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똑똑똑.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는 손놀림엔 30년의 세월이 배어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닫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아파트 복도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거실 탁자 위엔 이미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죠. 미란이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손등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 아직 2시간도 더 남았어요.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젓가락으로 전을 뒤집었어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을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름기가 스며들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화면을 밝혔어요. 알림음이 짧게 울렸죠. 미란이 젖은 손을 행주에 닿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뜬 글자를 천천히 읽었죠. 엄마, 타준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늦게 갈 것 같아요. 오후쯤 갈게요. 미란의 눈동자가 화면 위에 고정됐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창 위에서 멈칫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괜찮아라고 쓸까요? 조심히 와라고 할까요? 결국 그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천천히 꺼졌죠.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미란이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고요함을 깼죠. 차가운 물에 사과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온 가족이 모여 앉은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과를 내려놓고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죠. 12년째 똑같은 명절 아침이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가 와서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환풍기가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더 진해졌죠. 미란이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어요. 기름을 조금 더 두르고 생선전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녀는 기계적으로 전을 뒤집고 건지고 다시 올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8시가 됐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다 차려졌죠. 미란이 마지막으로 과일을 예쁘게 담았어요. 사과, 배, 감.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습니다. 대추와 밤도 빠짐없이 담았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차례상을 바라봤어요. 혼자 차린 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않은,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상. 삼색나물, 각색전, 탕국, 과일까지 15가지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미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서 반짝였죠. 미란이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어요. 걸상에 앉아 차례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에게서였습니다. 여보, 나 골프 끝나고 갈게. 12시쯤?
미란이 핸드폰 화면을 그냥 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뒤집어 식탁에 올려놓았죠. 9시가 되자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 뛰어가는 소리도 났어요.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미란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3시, 미란은 침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아들 가족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죠. 손주 하준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파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했죠. 며느리 한소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회사 회식 사진, 친구들과의 브런치,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사흘 전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미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친정 부모님 환갑 파티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엔 붉은 장미 꽃다발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사진, 3단 케이크 앞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친정 부모님, 오빠 가족, 그리고 소영과 우진, 하준이까지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미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소영이 친정 엄마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친정 아버지는 하준이를 안고 있었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캡션을 읽었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건강하세요.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행복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도 20개가 넘었어요. 효녀네 가족이 최고지. 부럽다. 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하준이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었죠. 입가에 크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수건으로 하준이 입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미란이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침대 이불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을 비췄죠.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천천히 먹어. 채. 밝은 목소리였어요. 남편 우진이 웃는 소리도 났죠.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칭찬하는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죠. SNS를 더 스크롤했습니다. 일주일 전 게시물, 친정 엄마와 둘이서 찍은 카페 사진이 나왔어요. 엄마랑 데이트 캡션이 달려 있었죠. 2주 전 게시물엔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10장이 넘는 사진들, 바다, 맛집, 호텔, 가족단체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미란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우진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미란과 남편, 우진과 소영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12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미란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걷었죠. 아래 놀이터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식기 부딪는 소리가 났어요. 설거지하는 소리였죠. 미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남편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물소리는 금방 멈췄어요.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죠.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죠.
SNS를 완전히 닫았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왜 시댁 차례는 오후에 와? 친정은 케이크까지 들고 가면서 말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천장엔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금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명절이 저물고 있었어요. 저녁 8시 부부 침실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정태수가 침대맡 스탠드를 켰어요. 노란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죠. 그는 안경을 벗고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멈췄어요. 미라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로션병 뚜껑을 열었어요. 은은한 장미향이 퍼졌습니다. 손바닥에 로션을 짜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수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죠.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죠.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 로션병을 내려놓았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죠. 오늘도 혼자 차렸어. 미란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12년째야. 단 한 번도 소영이가 도와준 적이 없어. 태수가 안경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스탠드 불빛이 반사됐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화장대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며느리의 SNS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소영이는 친정 부모님 환갑엔 케이크까지 들고 갔더라고. 3단짜리. 태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환한 얼굴들을 봤죠. 하준이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미란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죠. 화장대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봤습니다. 진짜.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도 사실 섭섭했어. 명절 때마다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소영이는 친정만 챙기잖아. 태수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미란 곁으로 왔어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제 당신도 좀 쉬어. 62년 동안 충분히 살아왔잖아. 남은 인생은 당신 것이야. 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죠. 추석 명절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미란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죠. 달이 환하게 방 안을 비췄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들이 반짝였습니다. 미란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가 그녀 옆에 섰어요. 함께 달을 봤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가족은 아직 안 간 모양이었죠. 하준이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났어요. 소영이 하준아,
조용히 해. 할머니 주무실 수 있어. 라고 말했죠. 미란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걱정은 하면서 정작 할머니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는 며느리. 태수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해. 당신 하고 싶은 거.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침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갈게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란과 태수는 침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가 났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이 침대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오전 미란의 집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란의 무릎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부르르르. 짧은 진동 소리가 2번 울렸죠.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죠. 문자 알림창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펼쳐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 목금 이틀 하준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기도하는 손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이번 주 목금 이틀. 급한 일.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미란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어요. 답장창이 깜빡였습니다. 커서가 깜빡. 미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죠. 미란은 여전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벽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죠. 5분이 지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란이 화면을 다시 켰죠. 며느리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기도하는 손 이모티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죠.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또박또박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잠시 멈췄어요. 지울까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요즘 바빠서서. 다시 멈췄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안 될 것 같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미안. 미란이 작성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도 요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미안.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62년 인생에서 며느리에게 처음 하는 거절이었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어요. 눌렀죠. 휙! 말풍선이 올라갔습니다. 파란색 말풍선이 대화창에 떴어요. 미란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을 가슴에 얹었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화면 아래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며느리가 읽었다는 뜻이었죠. 미란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답장이 올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죠. 말줄임표도 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타이핑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미란과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거실 시계를 봤어요. 11시 15분.
창밖 하늘은 여전히 맑았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컵을 꺼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죠.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그르륵 소리가 났어요. 미란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잡았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냈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안 되라고 말했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는데 62년을 살면서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그대로였죠. 미란이 핸드폰을 소파 옆 쿠션 아래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감췄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하지만 미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는 척만 했습니다. 귀는 쿠션 아래 핸드폰 쪽으로 가 있었죠. 혹시 진동이 울릴까? 혹시 답장이 올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라는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소영은 회의실에서 막 나왔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외국계 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굽이 바닥을 똑똑 소리 내며 찍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소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메시지를 읽었죠. 나도 요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미안. 소영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죠. 바빠서? 시어머니가?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시어머니였죠. 하준이 봐달라고 하면 언제나 그래, 데려와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소영이 복도를 걸어 자기 자리로 갔어요.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았죠.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각자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했죠. 소영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메시지를 3번째 읽었어요. 바빠서, 뭐가 바빠서? 궁금했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되물으면 무례한 것 같았어요. 책상이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죠.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소영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죠. 연결됐습니다. 여보, 소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상해. 하준이 봐달라고 했더니 바쁘대. 수화기 너머로 남편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바쁘실 수 있지 뭐.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소영이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탁 소리내며 다시 내려놓았죠. 12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자리 동료가 슬쩍 이쪽을 봤습니다. 소영이 목소리를 낮췄죠.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몰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끊긴 신호음만 울렸죠. 소영이 핸드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모니터 화면을 노려봤죠. 화면엔 끝내지 못한 기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육아 대행 서비스.
떠올렸어요. 예전에 동료가 이용한다고 했었죠. 소영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육아대행 서비스를 입력했어요. 여러 업체가 나왔죠. 첫 번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요금표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시간당 2만 원. 하루 8시간이면 16만 원. 이틀이면 32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비슷했어요. 어떤 곳은 더 비쌌죠. 월 정기 이용 시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브라우저를 껐어요. 시어머니가 하준이를 봐주는 건 공짜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니까, 할머니니까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월 200만 원짜리 도움. 소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년이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계산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소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써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하죠?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바쁘시겠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소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일주일 후 수요일 오전 10시, 미라는 등산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검은색 등산화는 아직 뻣뻣했죠. 발목을 감싸는 게 낯설었습니다. 옆에서 친구 3명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팔을 위로 쭉 펴는 친구,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친구, 다리를 구부리는 친구. 모두 미란과 비슷한 나이대였죠. 미란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친구 하나가 물통을 챙기며 소리쳤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미란이 일어서며 웃었죠. 응. 한 3년 만인가? 3년? 더 된 것 같은데. 하준이 2살 때 마지막 아니었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손주 봐주느라 시간이 없었지. 미란이 자기 배낭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손주를 봐주는 처지였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4명이 걷기 시작했어요. 등산로 입구에 돌계단을 올랐죠. 신발이 돌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딱, 딱, 딱.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흙길이 축축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죠. 미란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났어? 앞서가던 친구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등산 스틱을 땅에 짚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안 봐줘. 나도 바빠. 친구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셋 다 미란을 돌아봤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죠. 짝짝짝. 산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미란이 드디어 해방됐네. 친구 하나가 미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들 웃었죠. 미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조금씩 가팔라졌어요.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미란이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만에 등산이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 급할 거 없어. 친구가 미란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다들 미란을 배려해줬어요.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10분쯤 올라가자 쉼터가 나왔습니다. 나무 벤치가 2개 놓여 있었어요. 4명이 벤치에 앉았죠. 배낭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미란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시원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죠. 얼굴이 좋아졌어. 미란아. 옆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란을 유심히 보더니 웃었어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표정이 밝아졌어. 다른 친구도 거들었죠. 미란이 손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죠. 밝았습니다. 손주 안 봐줘서 그래. 미란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경사가 더 급했어요. 미란이 등산 스틱에 힘을 주며 올랐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0분쯤 더 올라가자 정상이 보였어요. 미란이 마지막 힘을 내서 올랐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죠.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줬죠. 와, 역시 여기 경치는 최고야.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위에 앉았죠. 배낭을 내려놓고 김밥을 꺼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간식을 꺼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산 위에서 먹는 김밥은 특별했죠. 미란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며느리가 있겠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하준이는 어린이집에 있고요. 미라는 이렇게 산 위에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이 배낭 속에서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꺼내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서 온 연락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미란이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좋았어요. 2주 후 월요일 저녁 7시 소영의 집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하준이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어요. 레고 블록, 자동차, 인형들. 소파 위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소영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네. 비용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에서 하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벽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죠. 자동차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어요. 하준아, 조용히 해. 소영이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5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소영이 다시 전화에 집중했어요. 육아대행 서비스 업체 직원이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하준이 울음소리 때문이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하준이에게 다가갔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준이가 소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소영이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준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죠.
싱크대를 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침 그릇, 점심 도시락 통, 간식 접시들. 물에 불려놓은 지 오래됐죠.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서너 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죠.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준 지 2주가 지났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준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죠. 텔레비전을 켜줬어요. 만화가 나왔습니다. 하준이가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이 3개 남아 있었어요. 컵라면도 2개. 소영이 라면을 꺼냈죠.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7시 반.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요즘 우진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회식이 많다고 했죠. 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라면을 넣었어요. 스프를 뜯어 넣었죠. 파와 양파를 썰어야 하는데 귀찮았습니다. 그냥 라면만 끓였어요. 3분 후 라면이 익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그릇에 라면을 담았죠. 하준이를 불렀습니다. 하준아, 저녁 먹자. 하준이가 식탁으로 왔어요. 의자에 앉았죠. 라면 그릇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또 라면이야.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 아이가 투정을 부렸어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죠. 할머니 반찬. 시어머니가 해주던 갈치조림, 된장찌개, 잡채. 하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할머니 바쁘셔. 우리 라면 먹자. 소영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2주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닦았어요. 손이 물에 불었죠. 거친 수세미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봤어요. 장난감을 치워야 했죠. 소파 위 빨래도 개야 했고요. 하준이 목욕도 시켜야 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이번 달 주문 내역을 확인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족발, 치킨, 피자, 중국집, 분식, 햄버거. 20번이 넘는 주문이었어요. 하단에 이번 달 총액이 떴습니다. 87만 원. 소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배달 음식만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었죠.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땐 배달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육아 대행비 견적까지 더하면 이번 달은 적자였어요. 소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거실 창문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느 집에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소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빨래 더미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죠.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였어요. 문자였죠. 여보,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소영이 핸드폰 화면을 그냥 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소파로 왔습니다. 엄마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소영의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 5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울 순 없었죠. 같은 날 밤 10시 미란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미란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죠. 아들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우진이 들어섰죠. 37살의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어요. 와이셔츠 소매도 거쳐 있었죠. 엄마, 우진이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미란이 거실로 안내했죠.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란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죠. 컵 2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컵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우진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우진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미란도 자기 컵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시원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진을 기다렸어요. 먼저 말할 때까지. 우진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30초가 지났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쁘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란을 보지 않았죠. 응, 바빠. 미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죠. 미란은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데요? 우진이 다시 물었어요. 미란과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죠. 등산도 다니고, 서예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미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우진이 눈을 깜빡였죠. 서예 학원? 언제부터?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죠. 우진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계속 만졌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소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봤죠. 기다렸습니다. 하준이 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혼자 하려니 벅차고.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란의 표정이 변하지 않자 말을 이었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진아, 미란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우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란이 상체를 앞으로 숙였어요. 우진을 똑바로 봤죠. 엄마도 이제 내 시간 좀 가질래. 미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이렇게 단호한 어머니는 처음이었습니다. 6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시집 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너 키우고, 손주 봐주고, 미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화난 건 아니었죠.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우진이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우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우진아,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소영이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영원히 배우지 못해. 스스로 하는 법을. 우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준이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전부일 순 없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란도 일어섰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우진이 문손잡이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란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우진이 뒤돌아봤죠.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나갔어요. 미란이 문을 닫았죠. 철컥.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탁자 위엔 우진이 마시다 만보리차가 그대로 있었죠. 미란이 컵을 들어 냄비에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우진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었죠. 미란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거실 불을 껐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목요일 저녁 8시 소영의 집 주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까만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요. 타는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아! 소영이 황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어요. 뜨거운 손잡이가 손바닥을 태웠죠. 소영이 프라이팬을 놓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프라이팬이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쾅! 큰 소리가 났죠. 계란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실패였죠. 소영이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손바닥을 식혀줬어요. 환풍기를 최대로 돌렸습니다. 우뭉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하지만 타는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식탁에서 하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소영이 이를 악물었죠.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어요. 조용히 해! 엄마도 지금 힘들어! 소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앙. 아이의 울음소리와 환풍기 소리가 섞였죠. 소영이 싱크대를 봤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3일치였죠. 아침 그릇, 저녁 그릇, 컵들, 냄비까지. 물에 불려놓은 지 오래라 음식물이 곰팡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 반통, 계란 2개,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냉장고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쾅! 냉장고가 흔들렸어요. 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타일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준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소영이 무릎에 얼굴을 묻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울 기력도 없었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피자를 주문하려 했죠. 하지만 화면에 뜬 이번 달 결제 내역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배달 음식 93만 원, 육아 대행 서비스 일주일 이용료 48만 원, 총 141만 원. 소영이 앱을 껐어요. 더 이상 주문할 수 없었죠. 냉동실을 열어봤습니다. 냉동 만두 한 봉지가 있었어요. 꺼냈죠. 봉지를 뜯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식탁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를 안았죠. 미안해. 하준아. 엄마가 화낼 게 아니었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가 엄마 품에 안겨 훌쩍였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는 맛있는 거 해줘. 아이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죠. 할머니,
시어머니,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물이 끓었어요. 만두를 넣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영이 나무젓가락으로 만두를 저었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어요. 개지 않은 채 일주일째였죠. 바닥엔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청소한 지 며칠 됐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만두가 익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식탁에 놓았죠. 하준이가 만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아이가 먹는 걸 봤죠. 벽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 남편은 또 회식이었어요. 11시쯤 들어온다고 문자가 와 있었죠. 소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봤죠.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누르려다 말았죠. 다시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준이가 만두를 다 먹었어요.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죠. 소영이 티슈로 아이 입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먹어?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일 뭘 먹이지?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죠. 엄마가 마트 가서 장 볼게. 소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트에 가지? 내일도 회사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면 저녁 8시. 마트 갈 시간이 있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어느 집에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한 달. 시어머니 없이 한 달을 버텼죠.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싱크대를 다시 봤어요. 쌓인 설거지, 타버린 프라이팬. 소영이 천천히 일어났죠. 설거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구민회관 서예교실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각자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어요. 먹물 냄새가 교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미란이 붓에 먹물을 묻혔습니다. 붓끝이 벼루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사각사각. 먹을 갈아 진하게 만들었죠.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천천히 획을 그었어요. 첫 획이 종이에 스며들었죠. 검은 먹물이 번지며 선을 만들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흔들림 없이 움직였어요.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글자가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자유라는 글자였어요. 미란이 붓을 내려놓고 작품을 바라봤죠. 와, 정말 좋으신데요? 옆자리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미란의 작품을 들여다봤죠. 글씨가 힘이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거라고 하셨죠? 미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 달 됐어요. 한 달 치고 정말 잘 쓰세요. 옆 학생이 다시 칭찬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죠.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해주지 않던 칭찬이었어요. 강사가 교실을 천천히 돌며 학생들의 작품을 확인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 강사였어요. 은발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미란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품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정미란 씨, 강사가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이 강사를 봤어요. 다음 달 구민회관에서 수강생 전시회를 해요.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시회, 자기 작품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요? 이 작품을요? 네, 충분히 좋아요. 힘이 느껴지거든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다시 자기 작품을 봤어요. 자유. 한 달 전 처음 붓을 잡으며 쓰고 싶었던 글자였죠. 해볼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학생에게 갔어요. 미란이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가을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반.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붓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났어요. 미란도 붓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붓을 헹궜어요. 먹물이 물에 풀려 퍼졌죠. 물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붓을 깨끗이 씻어 붓통에 꽂았어요. 작품을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필통에 넣었죠.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란 씨,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옆자리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두 사람이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죠. 회관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죠. 미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관 앞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를 감쌌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저녁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핸드폰이 가방 속에서 진동했습니다. 부르르르. 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죠. 남편에게서였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문자였어요. 미란이 답장을 보냈죠. 응, 친구랑 카페에 있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어요. 남편분이세요? 옆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네요. 남편분이 다정하시네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미란도 따라 웃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 손주 얘기, 취미 얘기.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9시가 됐습니다. 카페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학생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미란도 손을 흔들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미란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밤 거리가 조용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소리가 났죠. 바스락바스락. 가방 속 필통에 오늘 쓴 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유. 미란이 가방을 꼭 안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왔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틀 후 토요일 오후 3시 윤정아의 요가원 사무실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빛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사무실은 아담하고 깔끔했죠. 나무 책상, 소파, 작은 찻상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톱 끝이 갈라져 있었어요. 친정엄마 윤정아가 찻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61살의 그녀는 요가복 차림이었어요. 몸이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죠. 찻잔 2개를 소파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여기 정아가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국화차였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어요. 소영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정아가 자기 찻잔을 들고 소영 옆에 앉았어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정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아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소영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시어머니가 3주째 연락이 없어. 소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아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3주째? 아니, 정확히는 1달 반.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차 위로 자기 얼굴이 일렁이는 게 보였죠. 하준이 봐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시고, 반찬도 안 가져다 주시고, 정아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목을 축이고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육아대행 쓰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비용이 많이 나가겠네. 1달에 200 넘게 나가요. 감당이 안 돼. 소영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울 것 같았죠. 정아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좀 섭섭하긴 하네. 그래도 손주인데. 정아가 말했습니다.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창밖을 봤죠. 근데 소영아, 정아가 다시 딸을 봤습니다. 소영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어쩌면 너도 좀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 정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거, 반찬 해다 주는 거, 그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정아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엄마가 며느리 때는 어땠는데, 소영이 물었습니다. 정아가 멀리 창밖을 봤어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차례상 차리고, 애들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고 힘들었어. 정아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봤죠. 그래서 너만큼은 안 그러길 바랬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가원 복도에서 요가 수업 음악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잔잔한 음악이었죠. 하지만 소영아, 솔직히 말하면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평생 남 위에 살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지. 소영이 엄마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왜 시어머니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아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지.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우진이도 어른이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아가 티슈를 건넸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죠. 너무 힘들어, 엄마. 소영이 울먹였습니다. 정아가 딸을 안았어요. 소영이 엄마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죠. 알아. 힘든 거 알아. 정아가 딸의 등을 계속 토닥였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정아가 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소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되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슈로 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점점 붉어졌어요. 사무실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정아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랑 흔들렸죠. 엄마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정아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 엄마 옆에 섰죠. 두 모녀가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요가원 앞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같은 날 밤 11시 소영의 집 침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넥타이를 풀며 방에 들어왔어요.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떠 있었죠. 파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 나왔어?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진이 옷장문을 여는 손을 멈췄어요. 소영을 돌아봤죠. 응. 왜? 우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소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진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봤죠. 배달 음식만 93만 원. 소영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였죠. 육아 대행 48만 원. 합치면 141만 원이야. 우진이 화면을 묵묵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옷장에서 티셔츠를 꺼냈죠. 입기 시작했습니다. 말 좀 해봐.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진이 티셔츠를 입고 소영을 봤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우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소영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크게 났죠. 아니, 그럼 내 잘못이야? 소영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과 마주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죠. 당신 엄마가 반찬 안 가져다 준 지 한 달 반이야. 하준이도 안 봐주시고. 소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엄마도 바쁘시다잖아. 바빠? 뭐가 바빠?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서예 학원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우진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비웃었어요. 인생,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 아니야? 그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죠. 소영이 놀라 한 발 물러섰어요.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죠.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기댄 것 같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이 그를 노려봤죠. 기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 시어머니잖아. 당연한 게 아니야. 우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는 62년을 남 위에 살았어.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고 나 키우고 하준이 봐주고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쉴 자격 있어. 소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진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확 열었죠.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소영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하준이 키우고, 나 혼자 다 하라고? 우진이 돌아섰습니다.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침대에 함께 앉았죠.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 하는 거지. 우진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이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매일 밤 11시에 들어오잖아. 뭘 도와줘? 소영이 따졌습니다. 우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죠. 회식 줄일게. 일찍 들어올게.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 코웃음 쳤어요. 그게 될 것 같아? 되게 만들어야지.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영이 남편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죠.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려 했죠. 어디가? 우진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거실에서 잘 거야.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우진이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달빛이 침실을 비췄어요. 우진이 천천히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소영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 쪽으로 가는 소리였죠.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아내 생각, 엄마 생각, 하준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2주 후 수요일 오후 2시, 미라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한 화분씩 돌보고 있었어요. 장미, 제라늄, 허브, 초록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물줄기가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촉촉한 흙 냄새가 났어요. 미란이 허브잎을 손으로 살짝 만졌죠. 상큼한 향이 손끝에서 퍼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진동 소리가 베란다까지 들렸죠. 미란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3개월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어요. 미란의 손이 잠시 멈칫했죠. 3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초록색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는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란이 베란다 쪽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가?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죠. 아래층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아.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나도 내 삶이 있어. 당연한 건 없어. 수화기 너머로 소영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죠. 하준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보고 싶지. 많이.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미라는 기다렸죠. 소영이 뭐라고 말할지. 천천히 얘기해보자. 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수화기 너머로 소영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 푸는 소리도 났죠. 네. 있어요. 소영의 대답이 작게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올래? 미란이 물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소영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서로. 네. 소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았죠. 고개를 갸웃거리다 날아갔습니다. 미란이 일어나 베란다로 갔어요. 다시 물 뿌리개를 들었죠. 남은 화분들에 물을 줬습니다. 물이 흙에 스며들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지막 화분까지 물을 주고 났어요. 물 뿌리개를 내려놓았죠. 손을 씻으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비누 거품이 일었죠. 손바닥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소영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서운했던 것도 이젠 많이 가라앉았죠. 그저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손을 닦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수요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이었어요. 서예 전시회 준비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소영과 만나기 전에 모임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미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내일 며느리 만나기로 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잘 풀고 와. 미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의 응원이 힘이 됐죠.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부드러웠어요. 미란이 눈을 감고 햇살을 받았죠.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이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뿐인지. 미라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든 할 준비가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거였어요.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할 거였죠. 베란다 화분들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초록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미란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동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가끔 들렸죠. 에스프레소 머신이 슉슉 증기를 뿜어냈습니다. 미란과 소영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영이 컵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찬히 소영을 봤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죠. 제가 어머니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소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표정은 차분했죠. 알아.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 눈을 깜빡였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나도 내가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했어. 말은 안 했지만 미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했어요. 그게 서로한테 안 좋았던 것 같아.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며 내려왔어요. 나뭇잎이 카페 창문에 살짝 부딪혔죠. 소영이 가방에서 티슈를 꺼냈습니다. 눈가를 닦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렸어요. 서로 부탁하고 서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미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컵을 들어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죠. 어머니도 힘드셨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창밖을 봤어요. 힘들었지. 12년 동안 매일. 미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 못했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나쁜 시어머니 같을 것 같아서.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캘린더를 열었어요. 소영에게 보여줬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대신 하루 전엔 연락해줘. 그리고 내가 바쁘면 거절할 수도 있어. 소영이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캘린더를 열었어요. 두 사람이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죠. 목요일은 어떠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자기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목요일 오후는 서예 학원이 있어. 오전은 괜찮아. 그럼 목요일 오전에 하준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대신 수요일까지 연락해줘. 네. 어머니? 소영이 캘린더에 표시를 했습니다. 미란도 자기 캘린더에 적었어요. 그럼 반찬은? 소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이 그녀를 봤죠. 한 달에 2번 정도 가져다 줄 수 있어. 하지만 매번은 힘들어. 미란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영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미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죠. 그리고 소영아,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얘기해. 참지 말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티슈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죠.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다시 마셨어요. 소영도 마셔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소영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미란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서예 배우고 있어. 다음 달에 전시회도 해. 정말요? 대단하세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미란이 핸드폰에서 전시회 안내문을 찾았습니다. 소영에게 보여줬어요. 소영이 캘린더에 표시했죠. 꼭 갈게요. 하준이도 데려갈게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점점 붉어졌어요. 카페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준이 이야기, 우진이 이야기, 일상 이야기.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2달 후 설날 아침 10시 반. 미란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미란이 거실에서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소영이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서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 든 보냉백이 묵직해 보였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뒤에서 우진이 하준이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란이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2달 만에 보는 손주였죠. 하준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했습니다. 쪽 소리가 났어요. 우리 하준이 많이 컸네. 미란이 아이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하준이가 거실로 뛰어갔죠. 미리 준비해둔 장난감 상자를 발견하고 좋아했습니다. 소영이 주방으로 갔어요. 보냉백을 식탁에 올려놓았죠. 미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보냉백 지퍼를 열었어요. 하나씩 용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떡국이요. 첫 번째 용기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잡채요. 2번째 용기였습니다. 전이요. 동그랑땡이랑 호박전. 3번째, 4번째 용기가 나왔죠. 식탁이 점점 찼습니다. 미란이 용기들을 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네. 유튜브 보고 했어요. 소영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맛은 장담 못해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 미란이 떡국 용기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떡국이 담겨 있었어요. 국물이 맑았죠. 파와 계란 지단이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미란이 감탄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걱정했어요. 좋아하지지. 고마워. 미란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영이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죠. 거실에서 태수와 우진이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놓고 전을 올리고 술잔을 준비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음식 다 준비해왔다니까. 우리는 차례만 지내면 돼. 태수가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엄마, 편하시겠어요? 미란이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이 쏟아졌죠.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차례 준비 다 됐어요. 태수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4사람이 차례상 앞에 모였어요. 하준이도 함께 섰죠.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기도했어요.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죠. 하준이도 어른들 따라 조심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소영이 떡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국자로 떠서 한 그릇씩 나눠줬습니다. 자, 어머니 드세요. 소영이 시어머니 앞에 떡국을 놓았습니다. 미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떡국을 한 숟가락 떴죠.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죠. 맛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 미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소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기뻐하며 웃었죠. 다들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어머니,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그녀를 봤어요. 다음 주 전시회 정말 기대돼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도 데려갈게요. 할머니 작품 보여주고 싶어요.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와줘서 고마워.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소영이 일어났어요. 미란도 따라 일어났죠.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이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졸졸 났죠. 미란이 설거지를 했고 소영이 행주로 닦았습니다. 말없이 일했지만 편안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죠. 거실에서 하준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서예 전시회 개막 D-7. 미란이 화면을 소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남았네. 저 정말 기대돼요. 어머니 작품 보고 싶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해 첫날의 햇살이었죠. 희망찬 느낌이었습니다. 미란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이 놀라 시어머니를 봤어요. 고마워, 소영아. 오늘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 손을 꼭 잡았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거실. 웃음소리 가득한 설날 아침. 미란이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어진 관계. 미란은 만족스러웠죠.